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에 의한 반란이 마무리됐습니다만 그 후 폭풍이 이제 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향해서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젠 크렘린의 이너서클에서조차도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권력의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진단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푸틴의 종말도 시간 문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러시아의 복잡한 상황을 와이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시간으로 28일 푸틴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러시아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파벌을 관리하며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어진 제국주의 비전을 뒷받침할 방대한 보안장치 구축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인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의 안보 참모들을 내각으로 구성해 왔다 그러면서, 그러나 바그너의 반란 이후에 푸틴의 이미지는 크게 훼손되었고 심지어 리더로서의 약점까지 드러내면서 갈수록 궁지에 몰리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권력 내부의 핵심 인사들은 위기를 감지하고 뭉치고 있긴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신뢰 하락에 바그너의 반란까지 겹치면서 푸틴의 정치적 위상도 흔들리고 있고, 이에 따라서 권력의 공백도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진단입니다. 문제는 푸틴이 그동안 법의 지배가 아니라 충성과 공포에 근거해가지고 러시아 엘리트들을 서로 경쟁하도록 하면서 지배해 왔는데, 그런 지배체제가 오히려 지금의 위기를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프리고진의 반란도 따지고 보면 푸틴이 키운 괴물이 주군에게 대든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그가 반란을 일으킨 직접적인 요인이 바로 푸틴이 애지중지키워왔던 군부 핵심과의 충돌 때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푸틴이 그렇게 감싸왔던 러시아 군부 지도자들의 부패가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고, 또 전장에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했지만 푸틴은 이들을 제대로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사태를 불러온 겁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푸틴 휘하에서 총리를 지냈던 미하일로 카시아노프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엘리트들이 푸틴을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권위자가 아니라 이젠 약한 지도자로 보기 시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번 프리고진의 반란 사태에 대해서 누군가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푸틴은 그럴 생각도 또 그렇게 할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푸틴을 비롯한 크렘린 핵심들은 이번 반란의 배후에 서방 세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한 책임 회피이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회피적 발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러시아는 지금 크렘린궁의 핵심인 이너서클마저도 혼돈의 상태에 빠져 있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분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진단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27일에도 프리고진이 반란을 시도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푸틴 대통령이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그러면서,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략은 자신이 여론에 크게 좌우되는 서방 민주국가 지도자들보다 장기 전쟁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그너 그룹의 반란으로 러시아 독재자 역시 전쟁의 수렁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설명입니다. 푸틴은 과거 서방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주의 체제의 권력 불안정성에 대한 경멸감을 감추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를 감수하지 못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푸틴의 생각은 모두 빗나갔습니다. 현재까지 서방국들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러시아의 예상보다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고, 각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지지 여론도 오히려 강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의 전략연구재단 자문관인 프랑스와 에이스프루는 푸틴은 최소한 다음 미국 대통령 선거 때까지 장기전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오판이었음이 밝혀졌다. 서방보다 러시아가 먼저 무너질 확률이 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푸틴이 전쟁을 끝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유지한 채 휴전하기도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 휴전 협상이 시작된다 할지라도 러시아가 승기를 잡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수세적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은 곧 러시아가 이번 전쟁의 패자라는 입장에서 협상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프리고진도 지난달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전 세계 모두가 아는 나라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정당성을 부여했다라고 개탄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푸틴이 마그너 그룹을 키운 것은 국내 정규군의 반란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바그너 그룹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으로 프리고진이 제외되더라도 전쟁이 길어지면 다른 엘리트들이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물론 푸틴이 아직도 군부와 보안 세력이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 권력을 지탱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부터의 푸틴은 과거의 푸틴이 아닙니다. 힘을 잃어버리고 권위도 사라져버린 털 빠진 사자의 모습으로 근근히 권력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권력을 유지하는 것도 푸틴을 위해서가 아니라 푸틴의 주변에 있는 엘리트층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BBC는 현 시간으로 28일 푸틴 정권이 종말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라고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BBC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드리이 에르막의 발언을 인용해서 이렇게 전하면서 바그너 반란과 크렘린궁의 전쟁 정당성에 대한 이 프리고진의 비난은 푸틴이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의 미하일로 포돌리아크 고문은 러시아에서 권력을 잡으려는 여러 집단이 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구축한 하향식 권위주의 체제가 권력의 중심에서 거의 진공 상태에 가까운 공백으로 대체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그리고 발레리 게라시모프 참모총장을 푸틴이 해임할 것인가 여부입니다. 이 두 사람 해임은 프리고진의 핵심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고위 관리는 프리고진의 요구를 푸틴이 들어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리고진을 결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방 진영은 이미 푸틴 이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25일 러시아에 전례 없는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밝힌 겁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CNN 등 4개 매체하고의 인터뷰에서 푸틴의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 공개적으로 표면화됐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주목할 대목은 러시아 내부의 누군가가 푸틴의 권한과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라 그러면서 무장 반란 사태가 어디로 갈지 추측하기 어렵다. 우리는 아직 이번 사태의 마지막 장을 보지 못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23년간 장기 집권해온 이 스트롱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실각설까지 거론되면서 이번 반란이 러시아를 비롯해서 이 국제 질서에 큰 변화를 초래할 티핑 포인트, 그러니까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데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편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서방에서 거론되던 포스트 푸틴 체제에 대한 대응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하는 전망도 나옵니다. 블링컨 장관은 푸틴 정권 붕괴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직 크렘린궁 고문이었던 세르게이 마르코프는 뉴욕타임스에 러시아 국민이 푸틴 대통령을 사랑한 이유가 국가의 견고함과 정치적 안정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드러났다라고 말했습니다. 램스코프 편집자는 푸틴 대통령 측근들이 내년 봄 대선에서 그에게 불출마를 권할 수도 있다라고 봤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푸틴 정권의 붕괴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섣부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도 러시아 내 권력 투쟁이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러시아 내 다양한 행위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전히 불확실하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푸틴 정권이 예전같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이고 이는 조그만 내부의 충돌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까지 다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푸틴의 미래를 불안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